마이크 테스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데 이게 핑계를 대자면 솔직히 호주의 총리가 바뀌고 뭐 이민성에서 크게 발표하는 내용도 특별히 없었고 그잖아요. 그리고 호주는 한국이랑 반대로 지금 겨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독감이 한번 걸려가지고 아팠었습니다. 안 나아요. 그래도 저는 머리를 혼자 자르는데 실패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쉬었어요. 좀 쉬었습니다. 멀리 가려면은 쉴 때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핑계를 댄다고 핑계를 대지만 팩트였습니다. 이민성에서 특별하게 발표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또 올리는 게 7월달이 됐잖아요. 호주는 한국이랑 다르게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뭐가 바뀌었다, 뭐가 새로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정리를 드리고, 제가 호주 현지에서 뭐 이런 분위기가 어떤가,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은 발표가 됐어요. 보통 5월달에 발표가 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호주 총선 때문인지 3월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민 쿼터, 그러니까 이민을 몇 명 받겠다 하는 게 예산안이랑 발표가 되는데 올해 기술 이민이 많이 들었죠. 16만 명, 전체적으로 16만 명 받는 거는 재작년과 동일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패밀리 스트림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뒀었는데 올해는 입국이 열려서 그런지 기술 이민 쿼터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요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막 변경된다 하는 내용들 디테일한 부분 제가 이 영상에서 똑같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요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링크된 영상을 보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TSS입니다. 쇼텀. TSS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쇼텀, 미디엄텀, 롱텀이 있습니다. 근데 쇼텀은 2년짜리 비자고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을 머물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하려면 해외에 나갔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세 번째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쇼텀은 영주권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자예요. GTE라는 사유서를 쓰는데 저는 여기서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하는 사유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랑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TSS 미디엄 텀부터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고용주랑 일을 해서 그 다음에 ENS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데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요 사이에 이 날짜 계속 나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요 사이에 12개월 이상 호주에 머물렀던 사람,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락다운 시기에 호주에서 존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쇼텀이라도 영주권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법안이 생겼어요. 비자 상관없습니다. 12달 무조건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워킹도 상관없고 파트너 비자 뭐 학생 비자 상관없어. 12월 있었으면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걸 따지면은 미용이라던가 쿡이라던가 셰프가 미디엄 텀 이상으로 들어가서 그건 가능했는데 쿡은 쇼텀으로 들어갔거든, 직업군 리스트가. 근데 쿡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쇼텀은 2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한번 연장을 해서 2년을 더 받고 3년 동안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요게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457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 2017년에 457이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전에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던 분들이 원래는 5.0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6.0을 받아라. 언제까지? 올해 3월 18일까지. 근데 요 날짜 없앴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이 맞나? 아무튼 올해까지 6.0 안 받으면 너네 한국 가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 기간을 없앴어요.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앴고, 그래서 TRT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줬습니다. 단 이것도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12개월 호주에 있었다면 그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TSS 관련된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비자입니다. 졸업비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GWS가 있고 PWS가 있어요. 요거는 GWS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졸업비자가 나오는 직업군이 부족 직업군이죠. 졸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은 IELTS 기준으로 이치밴드 5.0에 오버롤 6.0이 나와야 되고 스킬 노미네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술
지정이라고 하나? 아무튼 정해진 직업군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킬스 어세스먼트를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벳 코스도 되는 거예요. 마케팅 공부하신 분 아니면은 비즈니스 코스, 왜 소위 말하는 장기 비자 있죠. 장기 학생 비자로 막 2년 3년 이렇게 한 92주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런 분들도 7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 비자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코스 나와가지고 영주권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내가 단지 호주에 장기적으로 조금 더 머물고 싶다, 그러다가 한국 꼭 돌아갈 거다, 이런 분들은 몰라도 영주권도 약간 고민이 된다, 약간의 생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졸업비자는 단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 학교 나오고 나중에 좀 더 높은 코스 테이비나 바첼러 공부를 하고 또 졸업비자 신청이 아닙니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뭐 유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경력을 채워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졸업비자 기간 동안 그거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번 써버리면은 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술 심사 받을 시간이, 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주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은 고민을 조금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비염 30년 차라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그 다음에 졸업비자 익스텐션 그리고 리플레이스, 이 두 가지가 발표가 났었는데 졸업비자 연장이 되는 분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 2021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 중에서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호주 밖을 나갔었다, 요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2022년 9월 30일까지 졸업비자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호주 내에서 졸업비자를 승인받았고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비자가 만기됐던 분들 중에서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해외에 나갔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만기가 됐겠죠, 비자가. 요분들도 자동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졸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2020년 2월 1일 이후로 비자가 만기가 되는데 2020년 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밖에 있었다, 이런 분들은 재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심사를 좀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따져보고 비자가 얼마나 나올지 아무튼 재신청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졸업비자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좀 머리 아픈 내용은 좀 끝났습니다. 이 숫자 외우고 날짜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물론 제가 보고 읽어도 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계속 얘기를, 제 성격이에요. 제 성격 조금 잘하고 싶은 성격, 피곤해 하여튼 성격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주 현재 분위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쿼터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인비테이션을 받는 점수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술 이민 189 받으려면 거의 뭐 100점은 넘겨야지 가능했던 6,500명밖에 안 받았으니까 작년보다 지금 쿼터는 늘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보면은 기사들을 좀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3분의 1은 아직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기술 이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이 직업권 리스트 없애야 된다, 그 말은 옛날 457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의미죠. 제가 호주 통계청의 자료를 봤는데 4월까지 통계가 나왔었는데 코비드 이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들어왔다, 유학생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유학생 줄었어요. 2021년도 안 들어왔습니다. 2022년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반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럴 것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호주 입국이 언제 열리나 좀 막연했죠. 근데 갑자기 11월 달부터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12월에 빡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딱 풀린다는 소식 듣고 2월 학기를 바로 준비해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3년 2월 학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항공편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공항의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항공편의 어려움이 있고, 비행기 삭시 장난 아니야. 비행기 너무 비싸더만. 그러니까 일단 항공편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제 주변에서 또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락다운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이 험악한 분위기 보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불안감이 좀 더 한층 생겼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주가 이민법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이미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이 급부상했다. 아직까지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호주 복지가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근무 환경이라거나 나중에 이제 노인 복지라거나 그런 혜택들이 호주가 훨씬 잘 돼 있지만 한국도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못 느끼는데 한국의 이미지가 급부상하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호주에서. 예전에는 한국과 호주 격차가 이래서 이민을 하면 훨씬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이민을 도전하려면은 못해도 5년에서 10년을 뼈를 묻어야 되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요만큼 올려가려고 이런 이미지도 좀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후차라거나 조금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는 분들은 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호주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정부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뭐 단순하게 막 그냥 많이 받자 확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호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시스템도 준비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제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아마 내년부터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얘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보만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호주 이민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들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더라고요. 호주 이민이 그래요. 고민이 되죠.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호주 이민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술 이민이 만 45세까지 되기 때문에 많이 넘으셨다?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경력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보태야 되고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그리고 학업을 하시더라도 짧은 거 그 다음에 도심보다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지방지역, 시골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학업을 끝내시는 거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하시면서 가능성을 더 높여가는 거죠. 이민을 고민한다 했을 때 확실히 보장된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건 없어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가는 거죠. 내가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준비하고 해봐야 되는 건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셨다면은 뛰어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민이 지금 적기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로 계속 이민은 어려워져 왔어요. 지금 근데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2년을 겪었고 호주에 인력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쉬울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이민 문턱에서 잠시라도 내려올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이 적기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근데 지금 바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학업을 2년 3년 하고 그때 하면 또 문턱이 또 높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2년 3년의 학업을 하고 영주권 준비를 하죠. 근데 2020년, 2021년, 2022년 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호주 내에 있던 분들이 공부를 했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시 올리는 게 2025년, 2026년 정도는 돼야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졸업생들이 확 줄어들 거니까 예전보다 많이 모자랄 겁니다. 올해부터 2023년 졸업하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지금 입국 풀리고 준비하셔서 2023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볼 만큼 알아보신 분들은 뭐 유학원의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 만나 상담을 해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학업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취업 이민을 준비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앞으로 계속 바뀌어 갈 거고 발표되는 내용들 영상으로 자주 최대한 자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서 앞으로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제 브이로그 채널이 있습니다. 일상을 올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마지막에 영상 링크 걸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